안녕하세요. 4월 2일 목요일입니다.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미국하고 유럽 쪽 확진자 숫자 보여주는 그래프부터 한번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확진자 10만 명 돌파한 후에 6일째인 목요일 오늘 20만 명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40만 명 돌파하는 기간이 6일보다 단축될지 또는 연장될지 또는 40만 돌파를 못하고 정점을 찍을지 이런 거 이제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겁니다. 유럽은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부터 수그러지는 모습이 좀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6위권에서 10위권 이 국가들 아직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가이드라인을 4월 말까지 연장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사망자가 10만에서 24명 사이에 나올 거다 이런 말이 제기되면서 중공 바이러스 근심 지수가 다시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우가 마이너스 973포인트, 마이너스 4.44% 떨어졌고 S&P 500 지수 마이너스 4.31%, 나스닥 마이너스 4.41% 하락입니다.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5.49%, 마이크론 마이너스 5.04% 내렸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 단기물 상승하고 장기물 하락하는 모습 지속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감이 다시 높아지면서 장기 국채 수요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10년물이 0.614%입니다. 달러 지수 99.53으로 올랐고요. 원달러 1237원으로 급등했고 원예엔이 11.56으로 다시 폭등했습니다. 위안달러도 7.1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유가는 WTI는 상승해서 21불, 브렌트는 하락해서 25불 선입니다. 오펙 플러스 간의 감산 합의는 일단 3월 말로 종료됐고요. 과연 4월에 정말로 정산 경쟁이 벌어질지 지금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일단 러시아 반응은 러시아는 당장 정산은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우디는 자기들이 원래 한 1,300만 배를 생산하다가 이렇게 950만 배를 순으로 지금 감산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 수준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걸 사우디가 정말로 실천을 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 셧다운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비상 상황인데 이걸 기름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수요가 특별히 감소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비상 시기에 정산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미친 짓이거나 아니면 선전포고 그 이상의 도발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정말로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퍼올린 기름 사용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보관 창고 다 차버리고 나면은 정말로 기름값이 마이너스 되는 게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기름값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사가는 사람한테 보관료까지 줘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우디가 그래서 이런 짓을 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일단 이렇게 정산하지 않고 그 다음 수순으로는 미국, 러시아, 사우디 3당사자가 모여서 감산 규모 협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셧다운은 일반 개인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 해버릴 수가 있는데 기름은 좀 독특하니까 미국, 러시아, 사우디 이렇게 셧다운하는 걸 협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불확실합니다. 바이러스발 불확실성에다가 인간의 비합리적 행동이 야기하는 불확실성이 추가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기름 시장이. 그런데 기본적으로 결국은 이런 어떤 불확실성은 일시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불확실성이 추세가 될 수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인간이 해결을 시도할 것이고 결국 바이러스보다는 해결이 용이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기름은 지금 한 번씩 가격이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집하는 거 이것이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데이터 보겠습니다. 한국 3월 수출 469억 불로 전년 동월비 마이너스 0.44%,
수입은 419억 불로 마이너스 0.13%입니다. 무역 수지는 50억 불 흑자입니다. 우려한 것보다는 수출도 사실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왜냐하면 무역 그 상대국 특히 EU 쪽 그 셧다운이 본격 진행됐으니까요, 3월에. 근데 매우 선방한 것으로 그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출 물량 기준으로 보면은 전월에 이어서 2달 연속 크게 늘었고요. 반도체는 그 서버 수요가 매우 견조해서 특히 그 데이터 센터 쪽에 본격적으로 수요가 전개되고 있다고 그러죠. 그렇고 그다음에 고정 가격, 그 반도체 고정 가격도 지금 3개월째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IT 관련 품목들도 계속 늘고 있고요. IT 관련 품목에 전부 그 반도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도체 부분 기본적으로 그 좋은 것 같고요. 한국의 그 신성장 전략 품목들 선정해 놓은 거 있는데 대체로 이런 쪽에서 수출이 늘어났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중공 수출은 1월 수준으로 회복됐고요. 그래서 바이러스 직접탄 맞았던 그 EU 수출도 별 영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월 달과 2월 달 수준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유가 급락 때문에 석유류, 그다음에 석유화학 종류, 섬유류, 철강류 이런 쪽 분야가 아마 박살이 난 것 같습니다. 호주 3월 제조업 지수 53.7로 급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국의 이제 그 제조업 PMI 지수 쭉 발표가 됐는데 제조업 PMI 지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주 49.7, 한국 44.2로 폭락했고요. 일본 44.8로 크게 내렸고 인도네시아 45.3으로 급락, 베트남 41.9로 급락입니다. 그런데 중공의 카이신 지수 50.1로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고요. 완전 V자 회복입니다. 유로존 44.5, 스페인 45.7, 스위스 43.7, 이탈리아 40.3, 프랑스 43.2, 독일 45.4, 영국 47.8, 브라질 48.4, 미국 마르키트 지수는 48.5, ISM 지수는 49.1입니다. 이거 이제 ISM PMI 지수 정리를 해보면요.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이번에 수직 낙하하면서 바이러스 직격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중공의 칼신 지수는 완전히 V자 회복했고요. 이전 수준 회복했습니다. 어제도 한번 본 바가 있죠. 이미 그 중공의 그 PMI 지수. 그 다음에 유로존 지역은요. 유로존 지역 지난번에 수직 낙하하면서 한 번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추가 급감하지를 않고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보다 개선된 경우가 더 많고요. 설사 하락을 하더라도 찔끔 추가 하락입니다. 브라질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브라질 쪽은 직격탄은 아직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폭락은 없었고요. 완만하게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PMI 지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로존 실업률 7.3%, 이전에 7.4%도 오히려 개선되었고요.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 다시 사상 최저치 수준인 3.47%로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모기지 신규 집 살려고 모기지 신규 신청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건수 급감을 해서요. 연율 24% 정도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기지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의 대략 한 4분의 3 이상이 리파이낸스 수요랍니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타려는 그런 신청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빅데이터로는 ADP에서 발표하는 전미 고용보고서입니다. 민간 사업체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량인데 마이너스 27K로 예상치 마이너스 150K보다도 현저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셧다운이 본격화되기 전의 값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아마 거의 100만 단위로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3월 고용지표 이제 이게 또 빅데이터죠. 사실은 오늘 ADP 전미 고용 보고서보다도 더 중요한 빅데이터입니다. 이것도 관심이 있는데 이번 바이러스 직격탄 효과는 아무래도 이거 4월 초 내일 모레보다는 5월 이후 본격적으로 통계에서 확인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미국은 노동시장이 매우 유연하죠. 그 다음에 이미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대규모 지원 법안이
이제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고려해서 지금의 이 그 재난 상황이 바이러스 상황이 역사적인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용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 앞으로 발표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새로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이전에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친 적도 없고요. 누구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예, 두고 보겠습니다. 이제 정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 1분기 성적 이제 한번 그 가늠을 해 보려고 할 때 이 바이러스 경제 충격은 2월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받아서 3월에 더 악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월 이후 충격이 완화되는지 여부가 지금 관심사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우선 1분기 수출입 현황을 보면요. 1분기 1, 2, 3월 이렇게 보면은 표 한번 보시면은 수출은 총 1,313억 불이죠. 20년에. 전년 동기보다 한 1% 정도 감소했고요. 수입은 1,218억 불 정도로 2%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는 수입이 더 많이 감소했으니까 무역 수지는 95억 불로 전년 동기보다도 한 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2월까지의 소비, 투자, 생산 지표는 이전에 한번 봤었죠. 다시 한번 표를 보시면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3월까지 수출입은 다 나왔으니까 3월에 소비, 투자 이런 지표는 아직 좀 더 있어 발표가 됩니다. 그러나 2월보다는 3월이 더 나쁠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다행히 지금 그 수출입, 이 부분이 GDP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고 소폭 플러스 효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출이 한국에 비빌 언덕이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3월 수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상반기 수출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작년 그 1, 4분기 때 수출이 완전히 박살이 났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 수준을 유지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로 바이러스 때문에 수출이 추가 영향받은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이 말은 한국의 무역 상대방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무역이라는 건 상대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바이러스 직격탄이 각국에 있어서 주로 소비와 서비스 부문에 일단 먼저 나타난 거 아닌가? 예? 각국 모든 그 한국을 포함해서 그 무역 상대방들이 다 내수 부문은 수직 낙하하는 이런 경험을 지금 다 경험을 했는데 수출입 부분은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짐작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1분기 GDP 감소 지금 매우 나쁘겠죠.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부 다 지금 박살이 나고 계속해서 지금 그 성장 전망이 하향 전망되지 않습니까? 뭐 연간 글로벌 성장률 0% 이렇게 전망하고 있죠. S&P 같은 데서. 그래서 분명히 그중에 특히 그 1분기, 2분기가 나쁘지 않겠습니까? 상반기가 나쁘지 않겠습니까? 매우 나쁘지만은 그리고 상당수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수출입 부분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 선방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과연 그 다들 어느 정도까지 각오하고 있는지는 사마다 다르고 기관마다 다를 텐데 최악의 경우보다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그 약간 지푸라기 같은 그런 희망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출입 부분은 그러니까 글로벌 무역 부분은 생각보다도 타격이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한국만의 데이터 갖고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일단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네 번째 부양 조치로 노후된 인프라 재건 투자한다고 하죠. 그래서 트럼프는 일단 2조 달러를 제시하면서 아주 논리도 명확합니다. 지금이 제로금리 시대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직격탄으로 경제가 아주 어려우니까 졸지에 지금 실업률 급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경기 회복 조치를 하면은 이렇게 그 일자리 없는 사람들한테 일자리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 아이디어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낸시 펠로시도 지금 경쟁적으로 이거 노후 인프라 재건 투자 하자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요. 만약에 그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틀어버리면은 참 곤란하죠, 이거. 근데 되긴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강조하는 부분하고 민주당이 강조하는 분야가 약간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협상 과정에서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예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미국 정보기관에서 중공의 바이러스 관련 숫자 거짓말이다, 사실과 다르다, 교모하게 축소 발표한 거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백악관에 보고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 발표 숫자 그대로 믿는 사람은 세상에 아마 없을 것 같고요. 예. 뭐 이런 입장은 저도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고요. 얼마 전에 근생위인가 중공에 누군가 고위 관료겠죠. 발표하는 소리 발표하는 거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 주장 자체가 완전히 경악스러운 거였습니다. 그 내용이 이거죠. 무증상 감염자는 전파 위험이 없어서 통계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완전히 경악을 했습니다. 참. 중공 근생위 관리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니까요. 이렇게는 말했습니다. 예. 무증상 감염자도 환자잖아요. 환자입니다. 그 사람 분명히 환자죠. 그다음에 한국 의료진들 발표하기로는 이런 무증상 감염 환자들이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가장 맹렬하게 퍼뜨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바이러스 꿀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공의 공산당 새끼들 완전히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 같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한테 대놓고 지금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중공에서 자기들도 무증상 감염자도 발표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지랄질입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한국에서 해외 유입 감염자가 국내의 집단 감염자 추월하기 시작했다는 이런 기가 막힌 뉴스가 지금 나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대구 경북 지역은 상당히 좀 됐죠. 이거 잡혔고요. 지금 요양병원 이런데 특수 취약 지역에서 한 번씩 수십 명 단위로 나오는 거 이거는 잠불 정리하는 수준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수도권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할 가능성 여전합니다. 한국은 지금 잡히긴 잡혔는데 수도권에서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 여전합니다. 매우 조심해야겠죠. 그런데 그 가장 큰 위험 요인이 해외 입국자들입니다. 이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 금지하라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자국민을 어떻게 입국 금지하느냐 이따위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 완전 헛소리죠. 아주 사악한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해외 입국 금지하라고 할 때 외국인은 입국 금지시키고요. 정말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 이것도 영구가 아니고 오랜 기간이 아니고 잠깐 동안이죠. 바이러스 진정될 동안만 입국 금지하고 그야말로 국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하는 것처럼 이동 금지하는 것처럼 해외에서도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내국인은 어떻게 입국 금지를 합니까? 내국인이 들어오면은 2주간 시설 차단해야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 격리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한정된 의료자원, 한정된 방역자원을 국내 바이러스 잡는 데 집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한테 자가격리 해버리면은 그럼 가족들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네? 가족들 전파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입국 차단 시급하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인도네시아가 전면 입국 금지를 하면서 건강 증명이 되면은 예외적으로 선별 입국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여튼 한 두어 번 가량 말씀드렸는데 경제하고 방역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델에 가장 가까운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제하고 방역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바이러스 대응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단기에 끝날 수 없고 장기전이기 때문에 예? 밥은 먹어야지 바이러스하고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경제하고 방역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데 그 전제는 신속하고 정확하고 저렴하게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보면 미국 그 ABBOTT라는 그 회사죠. 그 미국 기업이 5분 내에 양성 판정하는 그런 진단 키트를 대량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 곳에서 바로 진단 의료 현장이죠. 진료 현장이죠. 의사가 선별 진료소 이런 개념 필요 없이 아무 의사나 의사가 이거 우한 바이러스, 중공 바이러스 의심된다 싶으면 바로 진단 테스트 한다는 겁니다. 5분 내에 양성 판정 나온다는 거죠. 거의 뭐 실시간 진단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마치 그러니까 임신 진단하듯이 자가 진단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그것이 매우 저렴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이 된다면 경제하고 방역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게 실현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